만일에 자기 인격의 마음의 독립성이 키워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보통 넓은 의미로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신경증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은 인간이 불행을 느낄 때 또는 불만을 가지고 불안할 때 불건전한 자기 방어의 마음에 말하자면 감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비생산적인 정신의 말하자면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노이로제는 영어로 뉴로시스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이것은 자기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삐뚤어지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뉴로시스를 자기가 대단히 쓸데없이 아끼고 방어하려고 하며 이것이 무슨 큰 자기의 보물처럼 아끼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노이로제입니다. 노이로제를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조금 잘못되어 있다. 내가 혹시 이것은 히스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격적인 장애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자기 진단과 자기 치료 능력이 있으면 이미 그는 노이로제 환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 있어서 몸의 건강은 소화가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 불량에 걸립니다. 마음도 역시 소화 불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또는 어떤 일을 실패했다든가 낭패를 보았다든가 했을 때는 심층이식 속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 속에서 적절히 소화해내지 못하고 축적될 때는 이것이 쌓이면 노이로제가 되고 히스테리도 될 수 있고 소위 성격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래 무슨 의처증이 심해져가지고 생활 능력이 없는 남편이 출세를 잘해서 밖에서 활동하는 아내를 말하자면 폭행했다.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지나친 자기집념이라든가 또는 닫혀진 아집을 일으키는 원인은 그 자신이 사실은 열등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잘난 척 한다든가 또 남에게 너무 아첨을 한다든가 이것은 다 열등의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견해입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아브노멀한 마음의 상태를 불건전하지만은 그것 나름의 자기 방어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불건전한 방어 방식입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 친구의 참 범연한 그런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꼭 집혀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한 열흘 후에 한 열흘 전에 나한테 얘기한 것이 그 무슨 뜻이냐 하고 소심스럽게 와서 물어보면 이건 벌써 결국 어느 정도 자기 방어의 메커니즘이 병적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와 같이 자아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심 속에서 어떤 시그널, 기호로 어떤 신호 장치로서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의 마음이 심층에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억압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바램을 발휘하면은 사회나 딴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면 속에 꼭꼭 억압에 두는 것입니다. 억압에 두면은 그 억압이 많은 사람은 발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긴장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느 날 팍 터지면은 그러면은 무지무지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고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동 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남들에게 어떤 그 증오감을 가지거나 또는 억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반대로 아첨을 하거나 그것을 반대로 표시합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일종의 불건전한 말하자면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퇴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욕구의 만족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했을 때 불안에 빠진 사람이 갑자기 어린애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퇴행해버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 방어, 불건전한 자기 방어입니다. 심지어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거나 어떤 시험 같은 데 낙방했을 때 아주 집에 와서 문을 잠궈버리고 집안에서 아주 꼭 들어 앉아 있는 그러한 퇴행에서 심한 고착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독립적인 인격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용어로 이것을 나의 인격에 셀프 아이덴티티가 없다. 즉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든 주변 있는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인생에 있어서 부딪히는 많은 선택에 있어서 슬기로운 선택의 자기 주인 노릇,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인격의 자주성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대개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불건전한 소위 자기 방어 메커니즘으로 빠져서 비생산적인, 엘리 프롬이 말하는 비생산적인 성격, 요새 심하게 말하면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 말하자면 성격 장애자로 자기를 만들어 버리고 많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자기를 현실 속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동방정책 소득에서 동방정책을 만들었던 위대한 빌리 브란트 수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브란트라는 사람은 어려서 대단히 가난해서 사실상은 구걸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구걸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바닷가에 큰 상선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삼촌을 만났습니다. 우연스럽게도. 삼촌은 이 브란트 소년을 보고 말하자면 돈을 주기는커녕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는 만일에 이렇게 한평생 남에게 구걸하고 돌아다니면 너는 남에게 구걸만 하는 습성에 빠져서 너를 망친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당히 요구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되라 하고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는 공장에 취직했고 거기서 노동조합장이 됐고 그러면 전국 노동조합 위원장이 됐고 그 다음에는 서독의 3인당의 당수가 되었고 그리고 3인당의 말하자면 수상이 되어서 동방정책으로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의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인 으로 살아가는 인간,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실험하면서 현실 속에서 자기를 건전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사회에 있다. 그것도 어느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또는 직장에 있다. 직장의 환경이 나쁘다. 또는 가정에도 있다. 이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인간을 보다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개선 운동을 해가지고 보다 유토피아적인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또는 직장 환경을 개선해야겠다. 이것도 행복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론에서 다루고 있는 행복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보다는 바깥 세계의 문제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내가 내 마음가짐에 대한 반성에서 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의 마음의 분석, 그것을 통한 자기 치료가 토대가 되는 그 분야에서 행복론이라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곧 자기 마음에 사는 세상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 유토피아 건설의 생각, 이것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행복을 참으로 찾아가는 사람은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는 한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병든 그러한 삐뚤어진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삐뚤어지게 본다면은 이 역시 바이론적 불행입니다. 사회로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도상에 있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마음과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주추의 노릇을 할 수 있는 데서 힘쓰는 것, 내 마음에서 연루된 불행의 원인만은 내가 내 자신이 고쳐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소화불량은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가 또는 큰일에 실패를 했을 때에 받은 상처를 스스로가 소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이것이 교양적 인격의 형성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